60대 이후에는 예금을 이렇게 바꾸세요. 은행원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진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평생 힘들게 모으신 그 소중한 돈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좋은 상품을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은 자신들의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65세 이상이시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아주 좋은 상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이자를 몽땅 받으실 수 있거든요. 또 연금 우대 통장 같은 걸 통하면 일반 통장보다 더 높은 우대금리도 받고 각종 수수료까지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물어보지 않으면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워낙 바쁘시고 아무래도 자신들이 팔아야 할 목표 상품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통장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까운 은행에 한번 방문해서 딱 이 세 가지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세금 안 내는 비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은행에서 제일 이자 많이 주는 상품이 뭔가요? 정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질문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급전 때문에 예금을 깨야 할 때 이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다리 타기 전략 같은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은 돈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통장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그냥 통장에 두면 매일매일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1억 원의 가치가 몇 년만 지나도 7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데 여러분이 은행 예금으로 받는 금리는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매년 수백만 원의 돈의 가치가 공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보통 예금이나 이자가 낮은 일반 정기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노년층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자산 관리의 핵심 전략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시면 평생 힘들게 모으신 여러분의 귀한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두 배우고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 이상으로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는 금융 상품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수시로 변하는 금리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층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실천해 보셔야 할 자산관리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예금 상품의 구조와 혜택을 내 눈으로 직접 꼼꼼히 점검하기. 단순히 금리가 몇 프로인지 이것만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입하려는 예금 상품이 나이가 많은 분들께 우대금리를 더 주지는 않는지, 세금 혜택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들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추가 금리를 더 주거나 세금 우대를 해주기도 하니까 이런 숨은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이건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내고 예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부부가 두 분 다 해당되신다면 각각 계좌를 만들어서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 부담도 확 줄이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다리 전략으로 내 자산을 똑똑하게 분산시키기.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한꺼번에 하나의 예금에 전부 넣어두기보다는 마치 사다리를 만들듯이 3개월, 6개월, 1년 등 만기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 예치하는 사다리 전략을 꼭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두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돈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모든 예금을 깨지 않고 그때그때 만기가 돌아온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싼 중도해지 수수료나 이자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가입 가능한 고금리 상품도 눈여겨보기. 요즘은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전용 상품들은 신기하게도 일반 창구 상품보다 보통 0.3%에서 많게는 0.5%까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조작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며 예금 계획 세우기.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만기가 짧은 단기 예금으로 돈을 굴리다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이제 금리가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싶을 때 만기가 긴 장기 예금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변동 추이를 살피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전략은 금리 변화에 따른 수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런 전략들을 잘 활용하시면 노년기의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그 결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산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에 옮겨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내 자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 많은 부모님들께서 세금을 아끼거나 혹시 나중에 요양원에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산을 자녀들 이름으로 미리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빚이 생기거나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이 법적인 소송 대상이 되거나 재산 분할을 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걸 명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아서 자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을 자녀 명의로 바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자산의 실제 소유권은 신탁을 관리하는 곳으로 넘어가면서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부모님이 계속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서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금을 중간에 깨서 생기는 아까운 이자 손실. 은행에서 분명 연 2.5% 이자를 주기로 하고 예금을 들었는데 중간에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0.6%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 만기 예금에 넣었다가 6개월 만에 깬다면 처음 약속받았던 이자의 겨우 4분의 1 정도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다리 전략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합니다. 자산을 3개월, 6개월, 1년 등 만기를 여러 개로 나누어 예치해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만기가 돌아온 예금만 찾아서 쓰면 되니 다른 예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손실 없이 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우대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것. 여러분,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은행에 5천만 원 넘는 돈을 넣어두셨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자동으로 연장될 때 처음에 받았던 고령자,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두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금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꼭
은행에 확인하셔서 고령자 우대나 비과세 혜택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미리 알고 잘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훨씬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옮기거나 새로운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이나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통장 상태를 점검해보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6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상품 이름은 뭔지, 이자는 몇 프로인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꼭 메모해 두세요. 혹시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아닌지, 자동 연장될 때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고령자로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이 지금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우대금리,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실 거예요. 은행에서 이걸 자동으로 다 챙겨주지는 않으니 내가 직접 은행에 문의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금이 자동으로 연장될 때 혹시 나한테 불리해지는 조건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연장이 되면서 처음에 받았던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만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건이 안 좋게 바뀐다면 과감히 해지하고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혹시 중간에 예금을 깨게 되면 이자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요? 대부분의 예금 상품은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처음 약속했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서 사다리 전략을 활용해 자금을 여러 개로 나누어 예치해 두는 것이 이런 손해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 자산이 사다리 전략처럼 여러 만기로 분산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은행에 나누어져 있나요? 돈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나누어 예치해 두면 예상치 못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더라도 중간에 모든 예금을 깨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혹시 한 은행에 5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은행이 망했을 때 내 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한 은행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만약 한 은행에 그 이상 넣어두셨다면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려면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고 하나씩 점검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예금은 더 이상 통장 안에서 잠만 자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통장을 꺼내어 이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그냥 잠자고 있는 돈 정말 괜찮다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오르는 물가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 1억 원을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셨다면 은행에서 연 2% 이자를 조금 준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결국 몇 년만 지나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 즉 돈의 구매력이 7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통 예금이나 이자가 낮은 일반 정기 예금에만 소중한 자산을 그대로 맡겨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은행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물어봐야 하고 스스로 우리의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시게 되면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꼭 물어보세요. 혹시 저 같은 고령자에게 더 좋은 우대 상품이 있나요? 세금 한 푼 안 내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제 돈을 사다리 예치 전략으로 굴릴 만한 좋은 상품들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놀랍게도 이 딱 3가지 질문만 던져도 여러분의 통장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결국 우리가 맺은 계약서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궁금한 것을 당당하게 질문하는 사람만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꼭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